TK만 바라보다 그렇게 보수끼리 내부 싸움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물음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만의 대선 레이스 판도로는 안타깝지만 이 홍준표, 유승민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 두 후보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수 단일화는커녕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요. 그래서 대구 민심 어떤지 이권여 대구 경북 취재본부장 직접 연결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입니다. 보수층 표시입니까? TK 중심으로 하는 보수층이 유승민, 홍준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 실제로 TK 민심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이제 TK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구속된 이후에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되는데 당장 닥친 다음 달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데 예.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듬직하게 생각한 저런 사람들이 정말 보수의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데 대해서 높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좀 비호감이 높은 문재인과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어떤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해볼 때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이렇게 관심이 기울이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이는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유승민하고 홍준표 후보가 어떤 서로 비방할 게 아니라 좋은 비전을 보여주고 도수의 가치를 대변하고 어떤 소통과 공감 리더십이라든가 대통령감으로서의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예, 뭐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유승민 의원이 서문시장을 찾았는데 배신자다 이런 야유의 목소리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저희가 TK 민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확대 해석인 것 같고요. 배신자라는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서문시장을 오는데 어느 후보라도 시장 상인이나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박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이고 시장에 오는 분인데 그냥 뭘 돈을 그렇죠. 하지는 않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신자 이런 말도 좀 있었지만 그거는 큰 목소리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열렬하게 저 사람이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밋밋하면 그냥 밋밋하게 그냥 원론적으로 좀 응대하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이게 대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지지율이 너무 낮고 그래서 어떤 좀 크게 기대를 걸 만한 현실 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계속 깔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분위기상으로 유승민, 홍준표 이 두 후보에게는 TK 민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네요. 대구 경북 취재본부의 이권여 본부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전해드렸습니다. 예, 대구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제 좀 민심을 되게 조금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은 TK 적자를 외치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누가 보면 아닌 것도 같은데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싸움의 구조 자체가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들어와라 흡수합병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지지도가 높으니까 집 나간 너네들 들어와라. 나 신발 사놨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바른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오늘 아까 있는 누구죠? 홍준표 지사요?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석고대죄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바른정당한테 들어오려면.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한테 들어오면 석고대죄하고 들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까지 훼손해 가면서 사실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다음에 자기의 어떤 정책 입지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꺾으면 다음번에 공천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명분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서 팽팽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좌파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친홍 그룹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충성도도 약하고 아직도 선거운동도 못합니다 지금. 지금 현재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아서 그렇네요. 공적 선거운동도 못하고 하니까 바람도 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물론
저거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만 합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합은 일단 저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이 후보 지지율은 이제 막 올라가진 않고 있었어요. 오늘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각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제가 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프레임으로 이 선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후보하고 무슨 단일화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TK 서장가 7살 때 와서 초중고등학교 다녔으면 그럼 나는 서장가. 내가 알기로는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상당수가 홍준표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대선이란 큰 판이 생겼는데 애들처럼 옛날 감정에 얽매여가지고 그래 하는 것은 그건 정치인답지 않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사실 보수층이 전략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손을 든다면 네네. 지금 저렇게 싸우는 게 참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다음 상황, 대선 다음 상황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수의 누군가 깃발을 들고 누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지선과 그다음에 총선을 치를 것이냐. 지방선거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TK 지역은 지금 무주공산이잖아요. 자, 각각 지금 다 형성이 됐어요. 영남, 그러니까 PK 쪽은 문재인 후보 나왔죠. 안철수 의원 쪽은 호남에서 지지하죠. 충청도가 안희정 지사야 되는데 지금 충청도는 갈라서겠죠. TK가 영원히 10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다가 지금은 정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TK의 적자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깃발을 가질 수가 있다. 지금 대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한심하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절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사실 그동안에 이 쭉 흘러온 흐름에서 핵심은 대구 경북이었잖아요. 예. 대구 경북이 이른바 패권을 쥐고 보수의 그 어떤 핵심 고갱이를 형성을 해왔는데 그것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새롭게 탄생하려면 TK를 버려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버려야 될 대구 경북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성동격서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도권의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한테 호소하는 강력한 것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던져가면서 거기서 역시 홍준표나 유승민이 그래 인물이야. 우리가 키워줘야 돼. 이런 흐름이 퍼져가서 그럼 대구 경북에서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내려가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 지금 거꾸로 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래가지고는 보수의 거듭남도 불가능하고 아마 지지율도 저는 오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바로 할게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